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저는 헤어졌습니다. 결혼을 꿈꿨었고 그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종종 가난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결혼을 해야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요. 저도 그 말엔 적극 찬성이지만 그럼 가난한 남자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법이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가난하면 그건 정말 답이 없겠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쓰리고 아픈 감정도 있었지만 혹시 내 노력이 너무 부실하진 않았나 하고요. 그리고 남자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부여한 그의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진 않습니다. 미워하고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감정이 동요될 것 같아서요. 저는 운도 좋았고 부모님을 좀 잘 둔 덕에 이른 나이에 제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걸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받으면서 산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머쥘수록 다른 한쪽에선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제가 빼앗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매사 고개를 숙이라 하셨고 감사함을 가지라 하셨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하는 법이라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100% 따랐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색안경을 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주제넘게 하대하거나 안쓰럽게 바라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만 매일 파고 있는 사람 눈에는 저란 사람의 진심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겉모습에만 치중해서 제게 유감을 표시하더군요. 그분은 바로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저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던 분이었고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기쁘게 맞이한 반면 그 어머니는 제게 돌을 던지셨거든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약 명확한 이유와 확증이 있었다면 저는 그분께 최선을 다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입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돌을 던지기만 하니까 저도 아프더라고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아마 조금 억울했었나 보네요. 제 변명을 이렇게나 많이 하는 거 보면요. 한 남자를 만나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제게 양보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저보다 손에 거머쥔 것은 적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남자와 부자 여자의 만남. 뭐 뻔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남자를 따라다녔고 오랫동안 구애를 했습니다.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져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멋져 보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빠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다하다 아빠 젊었을 적 외모까지 닮았으니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딸들은 대부분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셋, 책임감과 신뢰성, 배려와 정의 있는 사람, 자기 개발과 배움에 열려있는 사람, 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제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주변에 산지에 있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행한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자꾸 자기를 따라다니니깐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의 부모님도 그렇고 꽉 막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줄 것이 있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기쁨이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죠. 여러 번의 구애 끝에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제한 지 3년 만에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했고 그의 집에 인사를 드렸을 때 분명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의 자만이었을까요? 겸손해야 한다늘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설마 하니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게다가 친정에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도 아니니 저를 만나보면 흡족해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보기 좋게 틀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온 그 다음날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당신 아들보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하면 당신 아들 무시할 것 같다면서요. 지금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인정을 해주고 너른 마음으로 받아주겠지만 결혼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엔 자기 아들의 가정 환경을 탓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싸움으로 번질 것이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엔 그의 어머니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다가 서로를 비난하고 가장 마지막엔 이혼을 결정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뭘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결혼이란 것이 마냥 좋기만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 결혼해보지 않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남자의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아들 하나 보고 사셨을 분인데 그 아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여나 당신이 걸림돌이 될까 싶어 걱정하는 모습 안쓰러웠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 계속 보이시길래 차라리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냥 염치 없게 뭘 해줘라라고 나올 순 없는 걸까? 부잣집 딸내미 며느리로 들이시는데 한몫 단단히 잡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집을 한 채 달라고 한다든지 다른 비싼 것들을 요구할 순 없을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너무 약하고 작은 모습만 보여줬고, 그리고 걱정이 많아도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절대로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꼭 또 그리 되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그럼 이혼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가정 형평 맞지 않아 한 것이냐? 충분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이해도 되나 살면서 더 잘하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의 걱정하시는 마음 현실이 되지 않게끔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 저는 정말 매일같이 그리 설득을 했었습니다. 한쪽에선 걱정이다 하면 걱정 붙들어 매시라. 나를 믿어달라.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었어요. 나중에 짜증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건가? 지금 그 남자와 헤어지라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말은 또 없었거든요. 그저 무시당할까 걱정이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어야 이해를 하지 매일같이 반복이 되면 상대방 마음 이해했던 사람도 아마 이해되었던 마음 때려치우고 돌아설 겁니다. 저런 걱정된다는 남자의 어머니 말 항상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저 말 한 달 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이요. 만일 전화가 안 되면 카톡으로 보내십니다. 마지막 말은 항상 같아요. 네가 확신을 주는 건 알지만 나는 그 확신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었죠. 결국 남자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남자의 어머니가 제 앞에서 너무 작은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들 그리고 카톡 내용들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 존칭을 쓰면서 없는 것들이 감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거든요. 어느 정도 제게 반말을 하시고 편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지점부터의 대화 내용들을 남자에게 보내줬고, 남자는 그날 저녁 제게 어머니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말들 반복해서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확실하게 해결할 테니 걱정 마라.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게끔 남자가 설득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건 숲으로 돌아갔죠. 그러니 제가 남자와 결혼도 못하고 이곳에 글을 쓰는 거겠죠. 남자의 어머니는 남자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아마도 남자의 어머니는 지금 당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게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3일 뒤쯤 남자의 어머니가 저를 만나길 바라셨고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어머니와 대화를 한 뒤 저는 남자와 헤어졌죠. 설득도 되지 않을 것 같았고 애초부터 마인드 자체가 다른 분이셨기에 제가 남자 놓아준 겁니다. 그 남자 제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남자의 어머니가 제 명예 못 사실 것만 같았거든요. 저를 만난 남자의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 걱정이 조금은 가라앉은 듯하다. 하지만 너와 나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네가 좀 성급했던 것 같다. 아들 입장에서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게 생각을 할 텐데 결혼도 전에 아들을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게끔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나는 아들과 대화를 했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된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단지 이것 하나만을 원한다. 그것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 내 걱정을 어찌하면 해결이 될까 하고 말이야. 너도 우리 아들이 좋고 우리 아들도 네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네? 어떤 결론이요? 다른 시어머니들 같으면 그래 부잣집 며느리 너무 좋겠지. 아마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우리 아들이 이제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반길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믿기에 여자에게 기대서 사는 애는 아니라고 본다. 아마 그 점은 너도 잘할 것이야. 다 내려놓고 다 놓아두고 너 그렇게 빈몸으로 우리 집으로 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네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며 우리 아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며느리 모습을 보여줘. 그럼 나 걱정 안 할 것 같아. 우리 집에 맞춰 살라는 말이야.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안 산다 우리. 그리고 나의 자격지심이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없는 집안이니까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하고 싶진 않구나. 네가 결혼을 원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럼 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마.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러니 남자의 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당신 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주는 방법이 저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였죠. 이런 전개 예상하셨을까요? 그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틀렸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사실 잘못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젠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남자와 결혼을 원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자의 집에 맞춰서 헌신하면서 살라뇨.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제가 남자에게 미쳐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어머니를 매우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안쓰러웠습니다.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남자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요. 어머니, 그냥 제가 관둘게요. 이건 뭐 예측이 너무 안 되는 전개인데요. 그리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식의 안을 주시면 제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니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넉넉한 집안이든 그렇지 않든 여자가 헌신하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우렁각시 이야기 아시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 해석하기로는 하찮고 찌질한 시댁 혹은 남편이지만 마법같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안일도 되어있고 밥도 차려져 있으며 시부모 봉양해주는 그런 호구 같은 여자 얘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헌신은 없죠. 게다가 저보고 다 내려놓고 오라고요? 왜요?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훔쳤습니까?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저의 부모님이 제게 주셨습니까? 왜 저를 죄인 취급을 하시고 왜 저를 몰아세우기만 하시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머니의 아들의 인생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분은 바로 제가 아니라 어머니세요. 어머니 아들이 남에게 하대당하고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가장 망치고 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시라고요. 이 시간부로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뿐하게 남자와는 헤어졌습니다. 한번 결정 내리면 칼 같은 성격이 바로 저런 사람이거든요. 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라고 우리 집에 맞춰 살라고 그래야 네가 우리 아들 무시 안 할 것 같다고 하는 시어머니요. 차라리 뭔가를 원하지. 그럼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욕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진 거 내려놓기 싫어하는 욕심 많은 여자와 당신 아들 걱정에 밤 지새우시는 지고지순한 어머니쯤으로 이야기 끝을 내야 할까요? 제 일이다 보니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